클래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힐링 클래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심리 건강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으로 힐링 닥터가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PIA 인적성 검사 결과 판독 잘 들으셨나요? 검사 결과가 어땠나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셨는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내가 알지 못하던 나와 만나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PIA 검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잘 진행하셔서 정말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행동 유형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독 기준에서 일단은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빠르고요. 듣기보다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고 억양이 다양해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입술이 옆에서 보면 한 2cm 정도 튀어나와 있다고 말을 할 정도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근데 1단계 판독 기준이 외향적인 사람이 2단계 판독 기준으로 볼 때 업무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외향적이면서 동시에 업무지향적인 사람을 우리는 주도형이라고 하거든요. 차갑고 사무적이고요.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와! 무엇인데? 그래서 전화하자마자 왜 전화했는데 핵심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도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이면서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교형이라고 해요. 내향적인 사람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말과 행동이 느리고요.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기를 잘하고 질문을 많이 해요. 다행이죠. 외향적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이 들어줄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향적이면서 업무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중형이라고 해요. 차갑고 사무적이고요. 감정 표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왜? 라고 질문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본인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중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 유형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나의 지인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나의 가족, 친구들이 어떤 유형을 가졌는지 짐작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심리 건강을 책임지는 힐링 닥터 정준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만남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남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실까요? 네. 노사연의 만남이요. 네. 노사연의 만남. 네. 제가 준비한 노래도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의 포인트, 노래를 세련되게 부를 포인트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잠깐 배워볼게요. 여기 그 후렴이 있어요.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바보 같은 눈물. 그 다음에 보이지 마라, 사랑해. 연결해서 부르시면 좀 더 세련되게 부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호흡이 짧아서 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쉬셔도 됩니다. 자, 누구의 폐활량이 더 좋을까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음악 만남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바보 같은 눈물. 숨 쉬시고요. 보이지 마라, 이어서 사랑해. 숨 쉬고 사랑해, 너를 사랑해. 와, 잘하셨습니다. 네, 와, 여러분 노래를 정말 잘하셨어요. 모두 가수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가사 중에 나는 특히 이 가사가 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런 가사가 있을까요? 영원을 태우리.
아, 영원을 태우리. 네. 왜 영원을 태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남았을까요?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서 멋진 삶을 살고 싶어서요. 우와, 네, 너무 훌륭한,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모두 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우리가 삶은 정말 단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레는 나의 만남, 네, 어떠셨나요?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만남을 가지며 삽니다. 우리는 몰랐던 나의 모습을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이번에 만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내 안의 보물찾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만 작별해야겠습니다. 모두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네, 퓨전 리딩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경험하는 책 읽기를 통해 빛나는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북닥터 정진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퓨전 리딩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퓨전 리딩 후속 코칭 시즌 1, 1차 시 어린이를 위한 정리정돈 속으로 고고! 독징의 방법으로 어린이를 위한 정리정돈의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특이한 게 지금 붙어 있어요. 네, 줄긋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네, 줄긋기에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책이 필요하고요. 자, 줄을 그으려면 짜잔! 이게 뭐죠? 자요, 자. 네, 자가 필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이 책을요, 읽으실 때요, 정말 내가 알았던 것들, 좋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을 그어서 이렇게 읽어주세요. 네,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셔도 되고요, 색연필로 하셔도 돼요. 자, 내가 알게 된 거, 느끼게 된 거 쭉 줄을 그어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실 텐데요. 그냥 막 붙이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준비물이 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책을 이렇게 세우시고, 여기 보면 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2.5cm, 처음에 2.5cm, 그 다음 2.5cm, 2.5cm, 또 1cm, 2.5cm, 2.5cm, 1cm, 2.5cm로 줄을 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줄을 그어 놓으신 다음에 아까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그었던 내용 중에서, 자, 독지행이라고 했죠. 독은 뭐라고요? 네, 내가 읽은 것을 여기다가 무엇을 읽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 페이지에 맨 처음에. 자,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자, 독은 파란색, 그리고 지는 노란색이에요. 자, 그러면 요 분홍색은 뭘까요? 네, 행입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읽은 것을 그 페이지에 줄 그은 것에 붙이시고, 안 것을 그 페이지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 행을 또 붙이시면 됩니다. 요 위에는요, 붙이실 때 그냥 붙이시지 마시고, 요약해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제목처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포스트잇을 한번 우리가 붙여봤습니다. 자, 이제 포스트잇을 붙이고 우리가 쭉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붙여놓기만 하면 안 되고, 독후감을 써볼 건데요. 독후감을 쓰는 방법은 우리 독지행의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이 다 있습니다. 자, 워크북에 독후감 페이지를 펴시고, 자, 날짜를 먼저 써주세요. 네,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책 제목을 써주세요. 책 제목을 써주시고, 두 번째 옆에 저자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판사 이름도 써주세요. 자, 그리고 처음에
지행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포스트잇 붙여놓은 거 그대로 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써 있어요. 예를 들면 152페이지에 붙였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과목별 노트 정리야. 도희는 과목별 노트 정리야말로 공부 잘하는 비법의 첫 번째라며 힘주어 강조했다. 이것을 알게 됐군요. 자, 그러면 지 깨달은 점, 내 생각과 느낌,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 이거는 뭐였을까요? 우리 함윤미 친구는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방 정리, 노트 정리, 책 정리 등이 되어야 생각이 정리되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 이것을 알게 되었군요. 맞아요. 자, 그러면 무엇을 행할까? 적용할 점,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점은요? 첫째, 3가지를 했군요. 첫째, 매일 밤 바인더 정리하기. 두 번째, 마인드맵으로 노트 정리하기. 그 다음에 3번째, 서류 정리 미루지 않고 하기. 네,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3가지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독후감을 써볼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한번 연결해서 적어볼게요. 자, 어린이를 위한 정리정돈을 읽고, 공부를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과목별 노트 정리라고 한다. 방 정리, 노트 정리, 책 정리 등이 되어야 생각이 정리되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각과 생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첫째, 매일 밤 바인더를 정리하고, 둘째, 마인드맵으로 노트를 정리한다. 셋째, 서류 정리를 미루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독후감을 완벽하게 썼네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독후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서장을 작성하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자, 독서장 워크북 페이지를 보시면 날짜를 쓰죠. 날짜를 쓰고 목표에 내가 목표하는 책에 읽어야 되는 책의 권수를 씁니다. 나는 1년에 100권을 읽겠다. 아니면 나는 한 달에 5권을 읽겠다. 이렇게 목표의 권수를 써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번호를 써주십니다. 그리고 날짜를 써주세요. 읽은 날짜, 그리고 독서명, 또 저자, 출판사를 써주시고요. 다 읽으신 다음엔 한 줄 느낌을 꼭 빼놓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책을 얼마나 읽었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를 위한 정리정돈의 책 읽기 방법을 배우셨고요. 독지행의 방법으로 독후감 쓰는 방법을 배우면서 해봤습니다. 다음 차시는요, 닉 부이치치의 점프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공기업, 대기업, 박살내기 시즌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장성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무슨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무슨 중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따위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사연을 구구절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또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직무에서 필요라고 기업에서 필요라는 역량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나요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합격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배려와 경청, 여기가 지금 소타이틀이에요. 그리고 결론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경청과 배려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성장 과정이 어땠나요? 했더니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에 경청과 배려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결론에서 경청과 배려라는 핵심 역량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장만 하면 되나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 부분에서 증명을 합니다. 고교 학생회장을 역임했고요. 대학에 진학해서도 각종 프로젝트의 조장을 맡아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을 뿐만 아니라 테드엑스에서 15명의 리더였던 디렉터를 맡아서 92% 강연 만족도와 전년 대비 50% 상승한 150명의 청중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팀원들을 배려하여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취업 마인드맵은 그 입사 지원서나 면접 대본, 그러니까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만들어내는 모든 어떤 그 서류들을 이렇게 취업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제가 통틀어서 취업 마인드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분석에 있어서, 특히 자기 분석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에피소드 분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에피소드를 분석을 하려고 치면 에피소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막 4-5개 해놓고 에피소드가 더 이상 없다고 그러는 친구도 있어요. 에피소드 딱 5개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분석을 하지 않아서 롯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정말로 안타깝죠.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취업 성공률이 100%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피소드 마인드맵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많이 생각해낼 거예요. 여러분, 에피소드 부자가 취업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마인드맵,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글에다가 분석을 키워보니까 막 15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15개를 다 넘겨보기 전에는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에다가 기업 분석을 뭐 15페이지나 20페이지 한 뒤에 그것을 하나의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기업 분석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직무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얘도 만약에 한글에다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5-6페이지는 아주 기본이에요. 훨씬 더 많아져요. 와, 그러면 뭐 10페이지 넘길 때까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직무 분석한 내용을 한 장의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직무 분석 마인드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하시나요? 대답해 주시지 않아도 전 알아요. 여러분은 그냥 1번부터 작성해요. 그런 자소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자, 1-1번 경력 문제에는 어떤 키워드를 주장을 할까? 시스템 관리 능력, 유지 보수 능력, 주도적 분석력. 요거를 나는 주장을 해야겠네. 우와, 그러면 시스템 관리 능력, 유지 보수 능력, 뭐 주도적 분석력,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 뭐가 있지? 한 5-6개 되는데 그 중에서 인턴 에피소드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네. 이게 바로 여러분 자소서 마인드맵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부터 작성해 가다가 3번쯤 가갖고 아이고야, 내가 성실하고 뭐 책임감을 다시 한번 돌려막게 하고 있네. 그 다음에 한 또 4번쯤 갔다가 아이고야, 내가 A 에피소드를 여기서도 또 써먹고 있네. 가가지고 다시 2번에 가서 그 에피소드는 B로 바꾸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면접 대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면접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갖고 연습하신다? 그래갖고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면접 대본 마인드맵을 작성하시고 그 면접 대본 마인드맵을 기초해서 면접 문항 하나하나를 작성을 하신 후에 시간이 남으면 그 1번 면접 문항에서 어떤 후속 질문이 나올지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다 작성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저한테 취업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은요, 보통 막 3박 4일, 4박 5일씩 저희 주식회사 잡스호스피탈 사무실에서 숙박을 같이 하면서 하루에 14시간씩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면접 대본 마인드맵을 활용하셔서 정말 차별화된 면접 대본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취업 마인드맵 프로세스를 그럼 크게 보자면 뭐냐면, 일단 사전 분석을 통해서 취업 마인드맵 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뭐 기업 분석 마인드맵, 직무 분석 마인드맵, 뭐 에피소드 마인드맵, 그 다음에 자소서 마인드맵, 면접 대본 마인드맵. 그리고 나서 자소서와 면접 대본을 완성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전 분석에 대한 지금 설명이 샘플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마인드맵이 면접 대본 마인드맵 샘플,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뭐 자기소개 문항, 성격의 장점, 단점 문항, 뭐 대외 활동 문항, 이렇게 10몇 개의 문항들을 전부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취업 마인드맵 강의를 듣게 되시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취업 마인드맵 클리닉은 뭐 ACS 기반 입사 지원서와 뭐 면접 클리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사 지원서 첨삭 및 사후 상담,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 취업 핵심 전략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차시에는요, 성공 취업 핵심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중장년의 전직 고민과 직무 스트레스를 함께 해결하는 잡닥터 송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과연 4차 산업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유망한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우리 중장년분들의 구직 목표 설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터넷과 통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벌써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5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고와 기술의 융합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사실 변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변화가 무서워서 변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는 누군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4차 산업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 고령화 현상입니다.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의술이 발달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고령화로 인해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동기간은 연장되는 반면에 노동력은 감소하고 또 이직과 전직으로 인해서 평생학습 개념이 중요하게 됩니다.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노인 관련 일자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인 상담, 노인 복지 관련 일자리, 노인 애완 로봇, 노인 자산 관리업 일자리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저출산입니다.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아이 대신에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들이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멀리서 보지 않더라도 제 주변에서도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시고 또 고양이 2마리를 입양해서 애지중지 잘 키우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의 원인은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양육의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이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면서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고 또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해외 인력 공급업이나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하고 또 좀 더 확장해서는 애완견이나 고양이 관련 산업에서의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은 아름다움 추구입니다. 요즘 다들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나이를 도통 가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패션과 미용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혹시 여러분들 그루밍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자건 여자건 피부와 두발, 치아 관리는 물론 헬스, 성형수술까지 외모에 투자하는 지출이 늘게 되면서 관련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배가 부를 정도로 약을 먹고 나왔는데요. 생각해보니 제가 먹는 약 중에 절반 이상은 건강해지고 싶어서 먹는 약인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수명이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늙고 쇠약하게 오래 살까봐 무섭다고 하시면서 많이들 건강을 챙기시더라고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고 아까 제가 누워서 핸드폰으로 전등 끄고 잤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계가 인간 대신에 사실 많은 것을 해주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또 움직임이 적어지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또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정신적인 질병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식품업, 또 다이어트 관련 산업, 심리적 치료, 자연치유법, 제약산업, 대체의약품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1차시는 4차 산업사회의 특징을 알아보았고 4차 산업사회의 특징과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